자, 우리가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이렇게 소득 신고할 때 보통 다음 연도 5월 달에 직전과세 기간에 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세무사를 선임하여 기장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매출이 크지 않아 기장할 정도는 아닌데 내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요.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주위에 제 친구들이 사업하는 친구들이 20명이 있습니다. 근데 매출이 아주 크면 우리가 세무사한테 위임을 해야 되는데 매출 금액이 몇억 단위, 몇천만 원, 크지 않으면 보통 20명 중에 19명 친구들이 전부 다 본인들이 홈택스 들어가서 본인들이 신고합니다. 왜냐하면 세무사에 선임하면 뭐가 나가죠? 이게 나가죠. 돈이 나가기 때문에 직접 본인들이 공부해서 신고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신고는 다음 연도 5월 달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 6가지 소득을 합산하는데 다른 소득이 없으면 우리가 사업소득만 있겠죠. 수익 금액에서 경비를 빼서 소득 금액을 계산한 다음에 쭉 계산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사업소득,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 금액은 사업소득 금액이 될 겁니다. 이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는데 이 경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핵심입니다. 자, 우리 개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 관련된 모든 수익이죠. 비용에 대해서 장부 작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업소득 금액,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데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데 수입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비용 계산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장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익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비용을 계산하는데 기장할 수도 있고 추계할 수도 있습니다. 추계는 추정하여 계산한다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기장은 직접 본인이 장부 작성하는 거죠. 본인이 하든 세무사를 통해서 하든. 근데 추계는 장부 작성하는 게 아니라 추정하여 비용을 계산합니다. 자, 기장할 경우 간편장부와 복식부기가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간편장부, 규모가 큰 사업자는 복식부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근데 내가 기장 안 하고 추계를 신고하는 겁니다. 추계를 신고할 때도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매출이 작으면 단순경비율, 매출이 크면 기준경비율. 근데 매출이 작은 이런 소규모 사업자는 이 단순경비율이 되게 큽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준경비율보다 단순경비율이 훨씬 더 큽니다. 이런 경비율 방식은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곱해서 그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입에서 비용 빼서 소득 금액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크게 추계할 수도 있고요, 장부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게 더 유리하냐? 뒤에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각 업종별로 경비율이 있습니다. 그냥 편의상 제가 규모가 작아서 추계를 할 때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고 기장을 하면 간편장부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둘 중 하나겠죠? 경비율을 하느냐, 기장하느냐. 어느 게 더 유리할까요? 예를 들어 단순 경비율이 70%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장을 하게 되면 비용을 전부 입증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편의상 매출이 2천이라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그 업종의 경비율이 60%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기장을 하려면 모든 비용을 장부작에서 입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매출이 2천이지만 경비가 거의 없어요. 경비가 300만 원밖에 없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장을 해도 빼는 경비는 얼마가 되죠? 2천에서 300이 했죠. 그럼 소득 금액이 1,700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업종의 경비율이 60%라면 내가 기장하지 않고 경비율을 선택하면 얼마나 비용 인정받을 수 있겠죠? 매출이 2천이니까 2천에 60%, 1,200만 원이 경비율로, 즉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소득 금액이 얼마가 되죠? 2천에서 1,200 빼면 800만 원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경비율이 낮습니다. 그러면 언제 기장이 유리할까요? 제가 경비율로 하면 1,200만 원만큼 인정받는데 이것보다 훨씬 이출을 많이 했어요. 은행 대출을 왕창 받았고 여러 가지 사업 초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많습니다. 1,200보다
더 지출이 많습니다. 가령 지출이 1,500이다. 그러면 추계보다 뭐가 낫죠? 기장이 낫겠죠. 자,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경비를 냈어요. 근데 실제 그분은 은행 대출 이자를 많이 조달했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를 냈습니다. 실제 세금을 많이 낸 거죠. 자, 이렇게 어느 게 유리한지 선택해야 됩니다. 자,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가 있고요. 복식부기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차변, 대변 이렇게 회계 원칙에 따라서 계산하는 장부 작성하는 걸 복식부기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들이 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간편장부는 규모가 작은 사람, 약식으로 적는 겁니다. 신규 사업자 또는 법에 정한 일정 매출 금액 이하인 사업자는 간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문직 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로 해야 됩니다. 자, 매출이 작으면 간편, 매출이 크면 복식부기다. 업종별로 이렇게 직전 수익 금액에 따라서 정해놨습니다. 3억, 1억 5천, 7,500. 업종별로 금액이 이상이 되면 복식부기해야 되고요. 그 미만이 되면 간편을 합니다. 다만 간편장부 사업자가 나는 간편을 해야 되는데 복식부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혜택을 줍니다. 세액공제 금액인데 기장된 사업소득 금액, 종합소득 금액분의 기장된 사업소득 금액인데 예를 들어 다른 소득이 없으면 전부 다 사업소득 금액밖에 없겠죠. 산출세액에서 20%를 세액공제, 내야 될 세금에서 빼줍니다. 자, 그래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제가 간편장부인데 복식부기로 해서 복식부기 하려면 세무사한테 의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100만 원 빼준다. 그럼 나한테 얼마나 혜택이 되는지 계산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식부기 장부 대상자가 되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됩니다. 6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업용 계좌는 사업자 본인 명의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은 크게 사업 소득세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경비율로 할 수도 있고 기장할 수도 있고 기장하는 게 유리한지 경비율로 하는 게 유리한지 국세청 사이트에 보게 되면 각 업종별로 경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단순 경비율 또는 간편장부 두 개 계산해서 본인한테 유리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지출한 비용들이 많다면 지출한 비용들이 많고 내가 간편장부를 할 수 있다면 계산해보는 거죠. 간편장부는 여러분들이 홈택스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